많은 전문가들은 이 영장 발부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건 대통령 경호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우리의 임무가 사실상의 대통령 보호라며 사실상 체포영장의 집행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세운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경호를 풀었다가는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떤 경우에도 기존 경호 임무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압박과는 별도로 현행 대통령 경호법과 경호 원칙을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는 간단한 실패라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단 하나의 오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입장에선 대통령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몰려든 윤 대통령 체포 찬반 진영의 대치가 경호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5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강경합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관저를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면서 경호처가 문을 닫아야 될 사안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방금 저희 취재 기자의 리포트 보셨듯이 대통령 경호처는 관전의 영장 집행을 불허하겠다라는 가닥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 보호다.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기관의 관저를 열어주는 건 경호를 포기한다는 뜻. 경호처가 문 닫아야 될 사안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할 일 하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다. 라는 기류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공수처가 경호처의 이 철통 같은 경호를 뚫고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군요, 김정은 의원님. 아니 근데 경호처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가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네. 수사를 받으라는 건데 3번을 연락했는데 수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사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마치 공수처에 지금 나가서 조사받는 그 자체가 엄청난 대통령 신변의 위협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경호처의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그 관저의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그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문을 열어주는 거는 경호처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경호처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과민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경호처가 해야 될 그 역할과 임무가 있죠. 그런데 나가서 조사받는 것 자체 아니 그러면 헌재 탄핵 심판 받으러 가는 거는 아무런 뭐 위험이나 이런 여건이 아닌 모양이죠. 공수처에 나가는 것만 신변에 그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그 상황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호처가? 그래서 이 이상 그 막아서고 뭔가 그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경호처가 저는 뭐 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선지를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보여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안전하게 공수처까지 에스코트해서 수사를 받고 오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경호처에 오히려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 나가는 것조차를 신변 위협의 이상징후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도대체 누구의 판단인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경호처가 그렇게까지 월권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공수처, 막아서려 하는 경호처.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나왔다, 영장 떨어졌다.
없다라는 명분 내세우고 있고요. 경호처에서는 경호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다라며 막아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라며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 총 3중 경호를 받고 있다. 안영환 의원님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어떤 3중 경호를 받고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준비됐습니다. 자, 대통령 경호는 3중 구조입니다. 외곽에 이렇게 군이 있고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군사 경찰대와 55 경비단이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를 지휘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찰이 근접 경호를 하는데 101 경비단과 202 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 경찰 체포조와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경찰 대 경찰이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초근접 경호는 이 경호처가 맡습니다. 초근접 경호란 대통령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경호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어떻게든 관저 외곽 문을 통과해서 문 뚫고 들어와서 근접 경호 경찰 병력까지 제끼고 온다 하더라도 최후에 이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가 그리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예상도를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돼요. 일단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을 해서 저 외부 정문, 저희가 지금 중계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외부 정문에서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합니다. 이때는 저 외부 정문을 뚫고 들어가는 근거는 수색영장이죠. 공수처는 저 수색영장도 막아서겠다라는 거고요.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거하여. 자, 만약에 어떻게든 공수처가 저걸 뚫고 들어가면 이 대통령 관저까지 길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 3번 길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거든요. 공수처 얘기는 저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도 결국은 서울경찰청 직할이기 때문에 물러설 것이다 라고 낙관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모를 일이죠. 경호처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저에 들어와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저 관저는 경호처의 경호 요원들이 초밀착 경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겠군요, 김가선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쉬울 수도 있고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외로 또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이제 경호처에서는요.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왜 경호하는가 그 취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개념을 좀 잘 모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경호처법을 좀 숙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 경호처법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경호라는 것은 무엇이? 대통령이 경호라는 건 뭐죠? 외부의 어떤 유해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차단하는 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공수처랄지 사법기관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외부의 유해 세력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공무집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3중 경호 얘기했잖아요. 네. 자, 외부는 군에서 합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아예 이걸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뭐 국가의 그냥 위급한 상황이랄지 그럴 때 하는 거니까. 그다음 문제가 이제 이중 경호, 두 번째 경호죠. 네네. 근데 경찰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정도는 제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관저죠, 관저. 근데 관저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제인데 관저 자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아마 그 근접 경호원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근접 경호원들이 뭐 정말 경호를 한다고 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몇백 명 수준은 아닐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 더군다나 또 경찰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경호에 따라서 쉽게 뚫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쉽게 하셨는데 검사 출신이라 저희들이 보기엔 이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막아서는 경호 요원들을 어떻게 그럼 경찰이 체포해요? 몸싸움을 벌여요?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라 쉽지만은 않아요. 성춘 부회장님. 그렇죠. 심지어 저는 3중 경호가 아니라 4중 경호라고 봅니다. 지금 지지자들도 지금 아마 오늘 통행하는 차량에 또 들어눕고 아마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뚫어야 됩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관 대 기관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기관으로서 또 국민들과의 충돌까지 지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찰이기 때문에 같은 경찰들끼리 때문에 아마 경찰들끼리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지양하고 자제하겠죠. 대신에 그것을 쉽게 내어주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뚫고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러면 집행하러 왔다가 1차에서 무산되거나 뭐 실패하고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계속 실랑이를 하겠죠. 왜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뭐 지금 기동대도 요청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력으로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장에 맡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과연 현장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그들도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리적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희생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다. 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같은 상황 정도면 본인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본인을 경호하고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경찰들을 걱정한다면은 본인이 직접 이런 그 혼란스러운 물리적 충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어제 오히려 반대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힘내시라, 뭐 다 보고 있다, 반국가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중경호 끝까지 튼튼하게 해달라 이 메시지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강성 지지층을 유도해서 나를 끝까지 사중경호 해달라는 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참 무책임하다. 결국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도 저렇게 강성하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 글쎄요. 누군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저렇게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대통령이 강성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입장에서도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끝까지 맞서겠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오늘 뭐 혹시나 전 그런 일이 절대 없길 바라지만 혹시나 뭔가 충돌이 발생해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하면은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직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뭔가 시끄러워지고 관저 앞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본인이 보고 있을 텐데 빨리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